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늘 옳아야 해. 늘 곧아야 해. 늘 정의로워야 해. 그리고 거긴 당연해. 그렇게 열심히 잘해도 그렇죠.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맞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을 볼 때는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대중정당이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 저희도 중도 보수니까. 뭐 이런 거. 저희도 대중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섭섭한 거는 뭐냐면은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삼는 거죠.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 큰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직도 심상정 노회찬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얘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여기도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제가 그 생각을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정치 시작한 지 한 13년 차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3선 했죠. 그렇죠. 그런 정도 되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한참 상임위원장 맡아서 그렇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때가. 네. 근데 그분들한테 그 486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20년씩 하신 분도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야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처럼. 근데 왜 젊은 또 새로운 주자를 안 키우냐? 왜 아니, 니네가 계속하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삼선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후배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았어요. 많고 지금도 있고 아주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지역구에서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기술 개발해도 자본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뺏겨요? 대기업한테 뺏기잖아요. 그럴 때 그 벤처기업 대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기득권 정치의 숲 속에서 햇빛 한 줄기 없는 상태에서 커가는 나무와도 같다. 우리 정의당은. 그런데 저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뭐 선거제도도 또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A 플랜이 일단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사표심리,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기 뭐 정의당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지금은 그렇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그 오랜 승자독식 정치 문화의 폐해 때문에 이 사표 심리가 아주 깊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안 오는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그래서 내 표가 구체적인 어떤 의석으로 나타날 그런 제도 하에서는 과감하게 표를 뭐 기억하시겠지만 많이 아프실 텐데 그 메갈리아 뽀라는 이제 그 넥슨 성우 이제 사태가 논평 사태도 있었잖아요. 홍 기자가 아까 그거 잘 알던데 내막을.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좀 했어요. 메갈리아도 있고 메갈리아 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그에 앞서서 중식이 밴드랑 이제 테마송 협약을 맺으면서 선거 노래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또 당원들 사이에서 불거졌던 논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되게 진보정당에 되게 가혹하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도 되게 평가하기 어려운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때 한장 아쉬웠던 거는 중앙당의 입장이 되게 늦게 나오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요. 그 새로운 현상이 다른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정의당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만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분들, 특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가 굉장히 이중잣대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중잣대라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지지도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내분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당은 이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좀 섭섭함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당내에서 제가 대표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파악이 늦었고 또 대처도 늦었죠. 네.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런 어떤 우리 사회 불평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그 불평등으로 인한 그 혐오 문화가 그 청년들 내부의 그런 정도의 갈등으로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불평등 문제가 책상머리에서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당내 논쟁에 그 양상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20대 우리 아들하고 한 반나절 이상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게 청년들 내에서 이런 정도 심각한 그 혐오와 갈등을 낳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현상, 저로서는 새로운 현상인데 이런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그 당의 어떤 대처가 늦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탈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혐오라는 거는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네. 증상. 그러니까 혐오 문화의 그 배경,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극도의 불평등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성 남성을 가르고 서로 적대하고 갈라치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로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혐오의 배경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정의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렇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서로 혐오할 문제가 아니라 약자들끼리 연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게 우리 당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이 문제의 중심을 잡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 메갈 문제에 대한 이른바 메갈 논쟁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이 미숙한 데 대해서 지금도 아주 아프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 젠더 이슈 같은 게 이제 그냥 젠더 이슈가 아니라 이 어려운 청년들의 삶하고 연결되면서 되게 복잡한 양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개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다른 당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겉도 보지도 않고 또 다른 당 지지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감해요. 이 문제가 더 정치의식도 더 높은 것 같고 또 소수고 약자인 그렇죠. 분들이 또 지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소수 약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젠더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정의당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꼭 지지한다는 건 애정을 아니지만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요. 권영길 그 선배님 때부터 저 언론계 선배잖아요. 저희 당이 그 충분히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표로서 하여튼 초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부족했다. 그리고 아프다. 그 말씀드리고요. 또 그 과정 통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이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도 뭐 많은 갈등이 있고 이것이 뭐 말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오의 배경이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도 해결될 거기 때문에 갈등이 상당 부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적인 의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지지도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내분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당은 이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좀 섭섭함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당내에서 제가 대표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파악이 늦었고 또 대처도 늦었죠.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런 어떤 우리 사회 불평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그 불평등으로 인한 그 혐오 문화가 그 청년들 내부의 그런 정도의 갈등으로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불평등 문제가 책상머리에서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당내 논쟁의 그 양상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20대 우리 아들하고 한 반나절 이상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게 청년들 내에서 이런 정도 심각한 그 혐오와 갈등을 낳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식 정치 문화의 폐해 때문에 이 사표 심리가 아주 깊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안 오는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그래서 내 표가 구체적인 어떤 의석으로 나타날 그런 제도 하에서는 과감하게 표를 뭐 기억하시겠지만 많이 아프실 텐데 그 메갈리아 4라는 이제 그 넥슨 성우 이제 사태가 논평 사태도 있었잖아요. 홍 기자 아까 그거 잘 알던데 내막을. 네.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좀 했어요. 메갈리아도 있고 메갈리아 4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그에 앞서서 중식이 밴드랑 이제 테마송 협약을 맺으면서 선거 노래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또 당원들 사이에서 불거졌던 논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되게 진보 정당이 되게 가혹하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도 되게 평가하기 어려운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때 한장 아쉬웠던 거는 중앙당의 입장이 되게 늦게 나오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요. 네. 그 새로운 현상이 다른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정의당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분들, 특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가 굉장히 이중잣대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새로운 현상, 저로서는 새로운 현상인데 이런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그 당의 어떤 대처가 늦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탈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혐오라는 거는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네. 증상. 그러니까 혐오 문화의 그 배경,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극도의 불평등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성 남성을 가르고 서로 적대하고 갈라치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로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혐오의 배경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정의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렇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서로 혐오할 문제가 아니라 약자들끼리 연대해서 10년씩 하신 분도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을 뚫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분들처럼 왜 젊은 또 새로운 주자를 안 키우냐? 왜 아니, 니네가 근데 계속하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네. 삼선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후배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았어요. 많고 지금도 있고 네. 아주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네. 근데 문제는 지역구에서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기술 개발해도 자본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뺏겨요? 대기업한테 뺏기잖아요. 그럴 때 그 벤처기업 대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기득권 정치의 숲 속에서 햇빛 한 줄기 없는 상태에서 커가는 나무와도 같다. 우리 정의당은. 그런데 저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뭐 선거제도도 또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A 플랜이 일단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사표 심리,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기 뭐 정의당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찍으면 그렇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그 오랜 승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아니, 그런 심리가 어쩌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런 심상정, 것 같아요. 예, 네. 심상정과 정의당은 늘 옳아야 해. 예. 늘 고다야 해. 네. 늘 정의로워야 해. 그리고 거긴 당연해. 예? 그렇게 열심히 잘해도 그렇죠. 특별히 주목할 그렇죠. 필요가 맞아요. 없어.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을 볼 때는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대중정당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아니 저희도 중도 대중- 보수니까 뭐 이런 거. 저희도 네. 대중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섭섭한 거는 뭐냐면은 늘 이중잣대를 네.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삼는 거죠.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 큰 것처럼 그러니까 부각을 아주 시키고.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직도 심상정 노회찬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얘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여기도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근데 네. 그 얘기할 때 제가 그 생각을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정치 시작한 지 한 13년 차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3선 했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 되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한참 상임위원장 맡아서 그렇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때가. 네. 근데 그분들한테 그 486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20년